이번 사연은 며느리 임신을 축하는 안 하고 노산이라고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던 신우와 맞장구 치던 시모를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는 이혼 위기이고 시모는 떨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34살, 결혼한 지 2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예비 엄마입니다. 남편은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라 처음엔 조금 걱정했지만 병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다 달라 보였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도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이제 진짜 아빠가 되는구나 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조용히 차 안에서 웃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꽉 차 있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시댁에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래 축하한다 하시더니 곧바로 제 나이를 물으셨습니다. 올해 34이지? 요즘에 낳는 나이 치곤 좀 늦었네. 그래도 뭐 요즘은 병원 기술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그 말투가 축하라기보다 경고처럼 들렸어요. 옆에 있던 신우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노산이면 조심해야죠. 언니 친구들 보면 다 젊을 때 낳아서 애도 건강하고 본인도 날씬하던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지만 시어머니가 그 틈을 메꾸듯 덧붙이셨습니다. 아가, 네 신우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요즘 늦게 낳은 사람들 애들 보면 좀 약하더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내내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 엄마가 말투가 좀 그렇지.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아이인가요? 자기 손주이고 자기 조카인데 말이죠. 저는 시모와 신우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신우는 원래부터 저에게 쓸데없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좋은 관심이 아니라 꼭 트집 잡기 위한 관심이었죠. 처음엔 언니 얼굴이 좀 부었네 이러기도 하고 옆구리 살이 많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비율이 안 좋아.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어요. 심지어 제가 입은 옷에까지 간섭했습니다. 이런 원피스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건데 언니한테 그런 옷 안 어울리는 거 몰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죠. 신우는 제가 말끝마다 네 그래요 하고 웃는 걸 마치 약점이라도 된다는 듯 즐겼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그냥 하는 말인데 언니는 되게 예민하네 하며 비아냥거렸죠. 어느 날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주방을 힐끔 보더니 언니는 냄비 뚜껑을 거꾸로 놓으시네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보면 기겁하시는데 라며 웃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얘네 집안은 어떻게 된 집안이길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집안까지 들먹일 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신우의 시비는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반찬을 꺼내놓자 신우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말하더군요. 언니는 손이 너무 느려. 엄마가 그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회사에서도 그래요? 윗사람들한테 인정받기 힘들겠네. 이랬고요. 그러게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예전엔 나도 배불러도 다 했다. 그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저는 웃고 넘겼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게 끓어올랐죠. 그리고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를 만날 때마다 노산이라는 말을 꼭 꺼냈어요. 병원 검진 얘기를 하면 그래도 늦은 나이에 애 낳는 건 조심해야죠. 기형아 검사 자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제지하기는커녕 요즘 늦게 낳는 사람 많다지만 나이 들어 낳는 애들이 좀 약하긴 하더라 라며 맞장구를 치셨죠. 솔직히 나이로 따지면 노산 맞죠. 근데 그 말을 꼭 그렇게 만날 때마다 몇 번씩 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들이 내 뱃속 아이에게 닿는 것 같아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산전 마사지 예약했다는 얘기를 했던 날이 있었는데 신우가 바로 반응했죠. 아유, 언니도 참. 그런데 돈 쓰는 거 낭비예요. 그냥 스트레칭 하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맞춰 웃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낭비벽이 심해서 그런 것이고 시어머니 때는 애를 5을 낳아도 병원에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60대이신데 그 시절에도 병원에 가서 아이 낳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작은 비수 같았습니다. 그냥 넘기면 상처로 남고 대꾸하면 싸움이 되는 말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웃고 넘기려 했지만 그런 저의 반응에 아주 재미를 느꼈나 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신우는 언니는 좋겠다. 늙어서 애 낳으면 오빠가 더 잘해주겠네요. 불쌍해서라도. 이런 말을 했고 시어머니가 이때도 뭔가 맞장구를 쳤는데 내용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도 정말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신우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시댁 친척 어른들에게도 제가 예쁨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신우는 괜히 저에게 좋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챙겨주셔서 라며 웃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까지 하자 신우는 곧바로 말하더군요. 언니는 복도 많아요. 나 같으면 일하면서 집안일 못 챙겨서 욕먹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게 집안일은 누가 해? 여자는 결혼했으면 회사보단 집이 먼저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까지 전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말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자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늘 비교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애는 영어학원 벌써 다니는데 언니는 아기 생기면 어떻게 키울 거예요? 요즘 늙은 엄마들은 체력이 달린다는데? 이런 식으로 듣기에 기분 나쁜 말들만 골라서 했죠.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마다 제 손끝이 떨리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다독였어요. 쟤 원래 저래. 우리가 그냥 어른스럽게 넘기자. 왜 늘 참는 쪽이 어른이어야 할까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상처받는 사람만 속을 사기고 참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큰 소리 날까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꾹 참고 넘겼습니다. 한 번은 주말이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른 날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신우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제 배를 힐끗 보더군요. 언니 배가 좀 작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애가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신우가 이런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제지하기는커녕 득달같이 달려들어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애를 늦게 낳으면 애가 작게 나온다잖아. 늙은 며느리 들인 게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니? 하다 이런 말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하잖아요. 저는 손이 떨렸는데 신우는 그걸 보고 놓치지 않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 손 떨리네. 괜찮아요? 이런 말에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아요. 엄마가 예민하면 애도 예민하대요. 이때 정말 신우 싸대기를 때릴 뻔했는데 정말 억지로 참았습니다. 원래 신우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날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을 바꾸시고는 다 가족끼리 하는 얘기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까지 예민하게 구네? 언니가 예민하니까 오빠도 옮았나 봐?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시댁을 엎어버렸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화를 사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아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순한 사람이라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면 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드니까 결심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에 시댁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갈비찜도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은 잘하거든요.
식탁에서 신우는 소주잔을 들고는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거 가지고 놀리더라고요. 언니는 임신 중이라 술도 못 마시겠어요? 나이 먹고 임신해서 걱정도 많고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노산인 사람들 우울증도 많이 돈다던데? 하더니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간 말들을 했죠. 내가 노산인 게 그렇게 걱정돼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으니까요. 요즘 산전 마사지도 받고 있고 산후조리원도 꽤 괜찮은 곳으로 예약해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못 갔던 걸 언급했어요. 아가씨는 조리원도 못 갔다면서요. 돈 없어서 애도 하나밖에 못 낳았다면서요. 근데 그거 속상해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판 무덤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판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더군요. 신우가 집에서 놀기만 하고 애도 좀 커서 시간도 많은데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심해부 외벌이로 빠듯한 건 당연한 거라고 해버렸어요. 요즘 놀고 먹으면서 남편 월급 적다고 남편 갈구고 지랄하는 늙은 와이프들 많은데 그런 여자들 때문에 이혼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인 이유가 뭐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신우 남편은 당황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신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없으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옆에서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분란은 아가씨랑 어머님이 일으키죠. 저거 보세요. 남편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미친 여자 같잖아요. 신우는 계속 자기 남편에게 언성 높여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 쟤 저러다 소방 맞아. 어딜 남편한테 저 따위로 언성을 높여. 저거 그냥 두면 땡서방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무식한 엄마가 딸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생각할 거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동공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가씨 머리털을 다 뽑아놔서라도 확실하게 교육시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꿀먹은 병어리가 되었어요.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당장 집에 가서 이혼을 하던지 결판을 내자고 소리를 지르며 짐 싸가지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신우네가 가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멍청해서 주댕이 함부로 놀리는 거 고쳐놓지 않은 게 신우를 저렇게 망나니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평범한 엄마였으면 딸이 저렇게 입 함부로 놀리는 거 보고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주댕이를 찢어버리던지 꿰매버리던지 했을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속이 시원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엄마가 그런 걸 알겠어. 저 미친년한테 맞장구나 치고 계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신우가 당분간 시댁에 못 간다고 했다네요. 신우 남편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 쓰고 다니는 거, 친정에 가서 못된 짓이나 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하면 이혼이라고 했대요. 일하는 거 절대 싫어하는 신우가 이혼당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전세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산분할 받아봐야 얼마나 받을 거고요. 그러니 신우는 이혼할 수 없는 거죠. 아가씨 이혼 안 당한 거 천만 다행이네요. 정말 심각하게 모자란 여자잖아요. 아가씨 시부모님들이 나서서 이혼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어머님도 사위한테 잘하세요. 아가씨 이혼당하면 어머님이 평생 떠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 순산할 것 같습니다.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정리가 되네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남 트집 잡을 궁리만 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사는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우랑 비슷한 사람들이 회사에도 몇 있는데 그 사람들 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 낳은 후 복직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이 낳은 후에 신우는 평생 저 때문에 자기 친정에 오기 싫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내로남불도 있죠. 조금이라도 자기 잘못 지적하면 언성부터 높이며 화내서 남이 자기 지적하는 거 가로막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을 먼저 공격하고 남들의 지적에 쉽게 흥분하고 불리하면 도망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숙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집 밟는 형식으로만 살아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 싶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노심초사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살 것 같네요.